고3 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병신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진이 병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령도 병신입니다. 그래서 병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느낌이 어감상 이거 진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글을 이걸 동영상 같은 걸 올릴 때 병신일 이렇게 올리면은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명리학에서 쓸 때는 이런 병과 신을 쓰게 되는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TV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저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검색이 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주 중에서 또 임자일주 있죠. 임자일주. 임자일주가 아니라 임신일주가 있습니다. 임신일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임신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임신하게 되면 아이를 갖는 잉태, 회임의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임신을 검색하게 되면은 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검색하면 이 임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가끔 검색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끔 재밌는 게 무신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병자 같은 것도 있죠. 병자. 이게 바로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이 쓰는 단어들하고 혼동이 되면서 이제 검색이 좀 안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글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 TV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릴 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카오 TV에 건의를 해서 이거 우리가 쓰는 이 명령에서 쓰는 병신은 사람이 몸이 아픈 그런 병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60갑자 중에서 병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한테 나쁘게 작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니 이제 그것이 이제 글을 올릴 때 이제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 우리가 쓰는 그 일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좀 안 좋게 다가가는 단어들 같은 경우 검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재밌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병신과 병신이 이렇게 중첩된 날이라 사람들이 이거 좀 안 좋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말로 병신이 두 개가 겹쳐 있다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사주 전반적인 짜임에 어떤 균형이 깨져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은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일간이 병화인데 병화가 또 하나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어서는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좋은 이유로 그냥 그렇게 단편적인 곳에서 보다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왜 좋고 왜 나쁜지를 찾아보는 것이,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 분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병신 두 개 있으니까 진짜 병신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 태양이 두 개 있으니까 안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사주를 봅니다. 또 어떤 분들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가 간여지동이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주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없다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화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왕세와 한열에 여러분들을 크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또 사주를 분석할 때는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는 것이고요. 생극재화를 보는 것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죠.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중화, 왕세와 한열, 그 다음에 천간 생극재화, 지지 형충회합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주 분석
분석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주 원국하고 대운하고 뭐 세운하고 비교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운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좀 유명한 사람도 뭐 대운 필요 없다, 대운을 뭐하러 보느냐,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 매우 중요합니다. 대운을 못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가 현재 처해져 있는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원국만큼이나 사주 원국이 70%, 60%, 70%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대운, 세운, 울로라고 하죠. 운로 이런 것들도 나머지 한 30, 40%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 50%, 그 다음에 대운, 세운, 울루로 50% 이렇게 비중을 두기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 말씀드렸던 거죠. 대운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로 볼 때는 8글자가 있죠. 사주 네 기둥에다가 8글자 팔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으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병화일간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화자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말씀드렸지만은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죠. 병, 그냥 단순하게 이런 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10개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갑목이 첫 번째, 을목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병화는 세 번째고, 내일 공부하게 된 정화는 네 번째, 이렇게 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무기경신, 인계가 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었으면 같은 화인데 병화가 양화라고 봤을 때, 병화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해서 얘는 음화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그 성질을 나눠놨다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화의 개념을 음과 양으로 나눠놓게 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맹렬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한 그런 뜨거운 열기하고 맹렬하게 밝은 그런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빛 하게 되면 뭐예요? 태양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화, 양화를 갖다가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정화, 음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화이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태양같이 굉장히 밝은 빛과 매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표면의 온도는 굉장히 뜨겁죠. 그 멀리 있는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지구까지 도달함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라고 하는 별이 얼지 않고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좀 태양 열기가 부족한 데서는 지금 북극지방, 남극지방처럼 좀 춥기도 하지만은, 역시나 태양 빛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구도 저기 명왕성이라든가 천왕성 같은 그러한 얼어붙은 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양이 있느냐 없느냐. 태양이 없으면 다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병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개수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열기만 있다라고 하면 마치 태양과 같이 뜨거운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열기가 있으면 그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냉기, 차가운 기운도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수 중에서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는 양을 대표하는 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음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개수가 된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병화라고 하는 것, 가장 밝은 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인 것이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 그러한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열기만 있고 그걸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돼서 뜨거워가지고 사람이 살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기를 갖다 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병화 같은 경우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수 가지고는 병화를 통제할 수 없겠고요. 양수인 임수라야 하지만 병화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색깔로 따지면 병화,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뜻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뜻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은 뭐예요? 어두움을 뜻하죠. 어두움.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영사기에서 나타나는 그건 빛은 밝음인 것이고요. 그 영사기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불을 모두 꺼가지고 어둡게 하면서 영화를 봅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되는 것이고, 또 밝음이라고 하는 그 빛은 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과 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수국화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열한 것을 수가 적절하게 저절시켜 주는 것이고, 또 수가 왕해져 가지고 만물이 얼어붙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화가 있어서 또 해동시켜 주어야지만 만물이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명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수국하니까 물이 불을 끈다, 화의 입장에서 수는 절천지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야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도 화가 있어야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봐서 병화를 억제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병화의 빛을 더 보강시켜준다, 수보 양광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병화는 임수를 치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왕했을 때, 병화 일간 자체가 4월, 5월, 인월 이런 정도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신월, 6월, 해월, 자월, 진술, 충미월 이런 때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은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치용하기보다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묘진, 사후, 미월이라고 하는 춘하절을 지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신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신유술, 해자축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병화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춘, 하, 추, 동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춘절 즉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진월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사, 오, 미, 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추절, 가을이죠. 가을은 신, 유, 술, 월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절이죠. 동절, 겨울이죠. 추운 동절에는 해자, 축, 월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인묘월 같은 경우는 병화 입장에서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또 하절인 4, 5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4에 태어나게 되면 인관지,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왕지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격을 논하더라도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 병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인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한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절인 신월이라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병화가 가장 왕했던 4, 5, 미월을 지나서 신유술월로 넘어가게 되면 포태법으로 병지, 신월은 병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화의 고지라고도 하고요. 화의 묘지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포태법이라고 해요. 포태법이라고도 하고요. 12운성이라고도 합니다. 12운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하냐 약하냐, 왕상, 휴, 수, 사를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제가 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를 말하는 것이지 갑일병정 무기경신인게 식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음포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양포태를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는데, 오행의 왕상휴수, 왕세를 논할 때는 식간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행으로 논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양간, 음간을 논할 필요 없이 그냥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음포태를 쓰지
코, 양포태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어디냐고 이렇게 저한테 따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본인은 음포태, 양포태를 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운의 기룡을 판단하는 것이고, 축일 비용,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피해 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론이 좀 틀리게 되면은 사주를 감명했을 때 기룡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길한 것을 흉하게 본다거나 흉한 것을 잘못 길한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칫 큰 차질을 얻을 수 있다. 길한 것을 흉하게 판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나쁘게 봤기 때문에 그냥 나쁠 줄 알았는데 좋았네, 이건 괜찮은데, 흉한데 이걸 길하다고 표현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실질적으로 해서 흉한데 이걸 잘못 판단해 가지고 길하다라고 하면 사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패가 망신할 수 있다. 그 술사는 말 한마디로 돈 얼마 받고 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삶을 잘못하면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론 자체가 잘못된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거나 잘못된 이론을 학습해서 그렇게 해서 잘못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을 잘못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포태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살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음포태를 쓸 수 있지만은, 왕세를 논할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병화든 정화든 뭐예요? 신월의 화는 뭐다?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신월은 포태법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인관지가 되죠. 그러니까 화는 약하고 금은 왕하다. 금왕하고 화는 약하다. 그래서 금왕 화 약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병화라고 하는 것 약해가지고 많은 금을 감당할 수 없죠.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 화의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저기 또 아이돌 가수 있죠. 지금 BTS, 방탄소년단, 저는 뭐 이렇게 방탄소년단 노래를 이렇게 자주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리고 버터인가요? 버터가 뭐 벌써 10주째인가 1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성이 바로 그런 인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들은 10년, 15년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했던 가수들도 많고, 옛날에 현철, 또 김은국, 뭐 이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무명 시간을 오래 지나다가 운세가 이제 피면서부터 이제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그것이 바로 재성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기를 얻을 수 있냐 못 얻느냐 하는 거고,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연예인들 인기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재능, 인기 이런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이 재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색, 잡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유흥오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도 세력이 있고 재성도 같이 세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신약 제왕이 아니라 신왕제왕이죠. 신왕제왕이 되기 때문에, 신왕제왕이 되기 때문에 부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신왕제왕. 근데 신약하고 재성하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에 병화일간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주어야지만 금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 자체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일간이 4, 5 이내에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병화일간이 세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간목이 있거나 지지로 뭐 오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면 이건 세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런 경우 간여지동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자가 태어났을 때
간헐지독이니까 남편덕이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재다신약이 되는 중에 오화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덕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요. 또 임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임목. 근데 병화가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 임목이 일지에 있으면 좋지 못하죠. 인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생시에 있어 줘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연지에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연지에 이렇게 있어도 또 이것도 인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고 그다음에 사화 같은 것이 있어도 병화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다. 또 신월 같은 경우는 그 원령 자체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죠. 지장간으로 무토, 임수, 경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강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사화, 오화, 임목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 주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양화인 병화일간이 금왕절이자 가을, 초가을인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사주의 격국,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의 신금은 양금이 되겠죠. 화는 극하죠. 금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죠. 재성인데 양대 양의 관계, 병화도 양이고 재성도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재성? 편재가 되겠죠. 편재. 그래서 편재 격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자, 신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 안에는 지장간이 3개가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병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토는 부력 쓰지 않는다. 얘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간에 투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재격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편관격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제살이, 재성과 살이 왕한 제살태왕의 사주가 됩니다. 제살태왕.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제다신 약한 사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지 않았으면 제다신약인 것인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살태왕한 사주. 제다신약은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 중에 재성과 살이 둘 다 모두 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다신약보다는 제살태왕한 것이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가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약해서 일간이 약해서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지 다시 금왕절인 신월에 다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제다신약함이 더 막중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죠. 상관이 뭘 생기죠? 금을 생하게 되죠. 어차피 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뺏어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 상관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것이고, 연간의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어차피 금왕절의 신금은 같은 전체적으로 정관이 정제다 편제다 이렇게 나눌 필요 없고요. 신금도 통틀어서 그냥 다 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하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왕한 그런 국세가 되죠. 반드시 인성인 목이라든가 비견겁제인 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됐죠. 단 이 병화는 3주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일간하고 똑같고요. 또 병화하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신금하고 이렇게 병화가 붙어 있게 되면 이 병화는 얘하고 이렇게 탐합하게 되죠. 그래서 비견인 병화가 뭐가 되냐? 기반이 된다 하죠. 기반, 묶인다라고 하는 뜻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내가 병화가 2개, 재성이 하나, 이걸 가지고 투합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신금을 취하는 것은 이 병화가 취하는 것이지 일간인 병화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해서 병화가 묶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것이고, 재성이 너무 왕해서 재다 신약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 뭘 봐야 됩니까? 반드시 약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비경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볼 것인데요.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면은, 자, 비록 금왕절인 때 무토가 투출되어 무토 자체도 약하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무토라 하더라도 병화를 뭘 할 수 있다? 병화의 빛을 가릴 수 있다. 회광할 수 있다. 화광이 아니라 회광할 수 있다. 회광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먹구름이 있어서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뜻으로 회광 내지는 회기무광이라고도 해요. 회기무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인성이 목이라든가 비경겁제는 화를 봐야 되는데 자수를 봤죠. 이 자수는 또 신금하고 신자수국하게 되니까 관이 다시 살아나죠. 이 병화일간 자체가 뿌리들 곳이 아무데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종격이 될 수 있느냐? 종도 되지 않죠. 그럼 울로라도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운으로 가야 됩니다. 목화운으로 가야지.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주는 50대 거의 환갑이 될 때까지 운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만약에 자, 이거를 아마도 제왕절개로 이 자시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혹여 어떤 사람이 이 사주를 무조건 무자시 나라고 해가지고 병원에다 돈 들여가면서 이 생시에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설마 없겠죠. 이때는 분명히 아마 자연분만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는. 근데 비용이 또 이 태기를 또 사람들이 또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생시에 태어났을 때는 딸보다는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은 생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무자시도 아닌데, 무자시는 자수라도 있잖아요. 수라도 있는데, 무술시는 그냥 무술때 무토 도출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그래도 약한 병화를 생겨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화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도 무자시 같은 경우에는 일지하고 시지하고 자수하고 수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토가 그래도 그렇게 왕하다고 보진 않지만,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토가 다시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좋다고 볼 수 없고요. 기축시, 기해시도 무조건 이때는 기축시에 태어나거나 기해시에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좋다. 제가 금수운보다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딸보다는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경인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이제 인신상충이 되죠. 신금하고 인목하고 충이 되죠. 어떤 분들 신금 두 개를 인목 하나 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 불충이다 이런 또 고차원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는데, 이거 인신상충이 돼서 인목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병화일간이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지만 왕금에 의해서 충을 받기 때문에 인목이 와장창 깨지게 되고, 이 신묘 같은 경우는 별로 도움이 될 사주는 아니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천간에 투출해서 이거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보양강으로 보지 않고, 이건 임수가 7살 임수가 병화를 극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운세는 어디로 간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간다. 그 다음에 개사시도 좋을 것 같죠. 개사시도. 근데 내막이 좋지 못해요. 내막이 개사시가 되면은 신금이 사신합수가 되죠. 지지 육합으로서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가 100% 뿌리를 못 내린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진합수가 되면은 병화의 뿌리가 약해진다. 역시나 목화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갑오시를 잡을 수밖에 없다. 병신시, 정유시, 을미시 다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 12가지 생시 중에서 여자로 태어날 때는 반드시 개사시보다도 갑오시를 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정리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딸보다는 역시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대운의 어떤 향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